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결혼 30년, 40년. 남편 보면서,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꼴 보기 싫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혹시 지금 고개 끄덕끄덕하고 계신가요? 그럼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먼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부터 눌러주세요. 오늘 30분 들으시면 남편 때문에 열불 나는 마음을 웃음으로 바꾸는 황금 습관을 완전히 마스터하실 거거든요. 실제로 이 방법들 써본 시니어 분들 말씀이 뭔지 아세요? 어머, 나만 이런 줄 알았는데. 이제야 우리 남편이 왜 그런지 알겠어.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한테 고마워서 울었어요. 지금부터 30분 절대 다른 일 하지 마세요. 청소하면서 요리하면서 듣지 마시고요. 편안히 앉아서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왜냐고요? 여러분 인생을 바꿀 핵심 비밀을 공개할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감동 스토리까지.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합니다. 자, 먼저 빵 터지는 시간부터 가져봅시다. 우리 남편들이 매일매일 하는 말들 들어보시면 어머, 우리 남편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실 거예요. 1등. 밥 줘. 이 두 글자 들으실 때마다 심장이 덜컹하시죠? 왜냐고요? 이 말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의미는 당신이 알아서 차려주겠지 거든요. 마치 내가 24시간 대기 중인 요리사인 것처럼 댓글에 밥 줘 인정이라고 써주세요. 같이 웃어봅시다. 2등. 여보, 여보. 정말 귀에서 피가 날 지경이에요. 대체 왜 이렇게 불러대는 걸까요? 벌써 두통이 나는 것 같네요. 제발 좀 그만 부르고 알아서 하자 좀. 3등. 요즘 젊은 것들은 TV보다 나오는 단골 멘트. 그런데 이상해요. 본인도 한때는 젊었을 텐데 말이에요. 더 황당한 건 이 말하면서 자기는 여전히 젊다고 생각한다는 거. 거울 좀 보시라고요. 4등. 화장실에서 40분. 이건 뭐 개인 서재입니까?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올 때면 국은 이미 식어버렸고 내 인생 의욕도 함께 식어요. 혹시 여러분 남편도 화장실이 도서관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5등. 이거 어디 있지? 20년 넘게 같은 집에 살면서 간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신기한 능력. 그런데 TV 리모컨은 암흑 속에서도 척척 찾아내는 레이더 능력은 어떻게 설명하죠? 6등. 예전엔 안 그랬는데 뭔가 잘못되면 나오는 단골 멘트. 그럼 지금은 왜 그러는 거냐고요? 7등. 누가 리모컨 옮겨놨지? 분명히 본인이 옮겨놨으면서도 항상 누군가를 찾는 미스터리. 8등. 아, 피곤해. 집에서 뭘 그렇게 피곤한지. 소파에서 TV만 봤는데. 9등. 내가 언제 그랬어? 방금 전 일도 기억 못하는 선택적 기억상실증. 여러분, 이런 명언들 들으면서 웃음 나오시나요? 아니면 혈압 올라가시나요? 사실 웃음과 분노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오늘 우리는 이 분노를 웃음으로 바꾸는 마법 같은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잠깐, 지금 재미있으시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유용한 정보를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 이제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나만 이런가 하고 자책하시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첫 번째 이유. 익숙함의 역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익숙함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익숙함이 안정감을 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익숙함이 권태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이 매일 아침 하는 행동들이 다 똑같아요. 화장실 가고, 양치하고,
신문 보고 커피 마시고 마치 프로그램된 로봇 같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 사람이 저렇게 뻔한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이유, 기대치의 변화. 젊을 때는 남편이 조금만 도움을 줘도 고마웠어요. 어머, 설거지까지 해주네. 이랬다면 지금은 설거지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로 바뀐 거예요. 기대치가 높아진 거죠.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예전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 시간의 압박감. 나이가 들면서 남은 시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소중한 시간을 왜 저런 사람과 보내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남편이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보낼 때 TV만 보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거나. 네 번째 이유, 역할의 변화.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면 부부만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라는 역할에서 벗어나서 다시 남자와 여자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색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댓글에 나도 이런 적 있다라고 써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다섯 번째 이유, 호르몬의 변화. 이건 생물학적인 이야기인데요. 중년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감정 기복이 심해져요. 평소에는 괜찮던 것들이 갑자기 짜증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남편 잘못이 아닌데도 괜히 미운 마음이 드는 거죠. 여섯 번째 이유, 소통의 부재. 오랜 시간 함께 살다 보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은 당연히 알고 있겠지 하고 부인은 왜 모르지? 하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 이유, 사회적 고립감. 은퇴 후 남편이 집에만 있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예요. 직장에서는 부장님, 과장님이었는데 집에서는 그냥 아저씨. 이런 역할의 상실감이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요. 여덟 번째 이유, 건강에 대한 걱정.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가 늘어나잖아요. 이 사람과 함께 늙어가는 게 맞나? 하는 불안감이 생기기도 해요. 핵심 포인트. 이런 감정이 드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거죠. 방치하면 부부관계가 나빠지지만 잘 다루면 오히려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더 유용한 시니어 부부관계 팁들을 계속 업로드할게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위험한 실수들을 공개합니다. 혹시 이런 방법들 쓰고 계시지는 않나요? 솔직하게 체크해 보세요. 이리 말 안 하고 삭힌다. 이거 제일 안 좋아요. 내가 왜 이런 기분인지 알아서 눈치채겠지 하면서 혼자 속으로만 끓어요. 그런데 남편은 전혀 몰라요. 남자들은 원래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혈압만 올라가고 스트레스만 쌓여요. 실제 연구 결과 부부 갈등의 70%가 소통 부족에서 온다고 해요.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모른다는 걸 기억하세요. 2위 친구들에게만 푸념한다.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 하면서 친구들한테만 털어놓죠. 친구들은 맞아. 우리 남편도 그래. 하면서 공감해 주니까 일시적으로는 시원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남편 보면 더 미워 보여요. 왜냐고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더 나쁜 건 친구들이 그래. 남자들은 다 그래. 포기해라고 하면 정말로 포기하게 돼요. 친구들의 공감은 좋지만 해결책은 아니에요. 3위 남편을 무시하고 방치한다. 이제 포기했어. 알아서 살아. 밥도 따로 먹고 TV도 따로 보고
잠자리도 따로. 이렇게 되면 부부가 아니라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 되는 거예요. 방치는 해결책이 아니라 회피예요. 덮어둔 문제는 언젠가 더 큰 문제가 되어서 돌아와요. 사위 똑같이 복수한다. 남편이 TV만 보니까 나도 드라마만 봐. 남편이 늦게 들어오니까 나도 늦게 들어와. 이건 유치한 복수예요. 서로 냉전 상태가 되고 집안 분위기만 얼어붙어요. 복수는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서로를 망치는 거예요. 오이 과도한 비교. 옆집 남편은 부인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친구 남편은 매일 꽃도 사다 주던데.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다른 집 남편의 좋은 모습만 보는 거예요. 비교는 감사함을 없애고 불만만 키워요. 유기 아이들을 끌어들인다. 아빠가 또 그러네. 너희는 아빠처럼 되면 안 된다. 이건 정말 안 좋아요.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영웅이어야 하는데 엄마가 아빠를 깎아내리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해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까지 줄 수 있어요. 7이 그냥 포기한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뭐. 그냥 이렇게 살지. 이게 제일 위험해요. 포기는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미워하는 것보다 무관심이 더 무서워요. 포기하는 순간 부부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8이 과거만 들먹인다. 옛날에는 그래도 로맨틱했는데 젊을 때는 날 위해서라도 과거에만 매달리면 현재가 보이지 않아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9이 완벽을 요구한다. 왜 하나도 제대로 못해? 이것도 몰라.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작은 발전도 인정해주는 마음이 필요해요. 10이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한다. 내가 참으면 돼. 내가 다 알아서 하면 돼. 이건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자기 파괴예요. 댓글 타임. 나 3번 자주함. 나는 2번이 문제 이런 거.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우리끼리니까 괜찮아요. 함께 해결해 봅시다. 여러분, 이런 방법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키우기 때문에 오늘부터 멈춰야 해요. 그럼 이제 정말 효과적인 해결법을 알아볼까요?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던 핵심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 방법들은 실제로 수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써보고 인생이 바뀐 것들이에요. 1번 남편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부터 챙기자. 가장 중요한 원칙. 다른 사람은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건 나뿐. 남편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해보세요. 구체적 방법으로는 내 취미 만들기, 요가, 산책, 독서, 원예. 뭐든 좋아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 시작하기. 남편에 대한 의존도 줄이기. 과학적 근거로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는 사람이 배우자에게도 더 관대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내가 행복해야 남편도 예뻐 보여요. 이번 소통의 기술 말하는 방법을 바꿔라. 똑같은 내용이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나쁜 예로는 당신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야. 집안일은 나 혼자 다 하고. 좋은 예로는 나는 요즘 집안일이 벅차서 힘들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공격, 두 번째는 요청. 사람은 공격받으면 방어하지만 요청받으면 도와주고 싶어 해요. 3번 칭찬의 마법 의도적으로 좋은 점 찾기. 이거 정말 마법 같은 방법이에요. 당신 오늘 설거지 깔끔하게 잘했네. 다음에도 설거지하게 만들어요. 당신이 리모컨 제자리에 놔주니까 정말 좋다. 리모컨 정리하는 습관이 생겨요. 심리학 용어로는 정적 강화. 사람은 칭찬받은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 그 셔츠 잘 어울려. 고생했어. 4번 소소한 데이트 만들기. 결혼 초기의 설렘을 되찾는 방법이에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주말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공원에서 산책, 같이 마트 가기, 드라이브. 핵심은 스마트폰 없이 대화하는 시간. 요즘 어때? 뭐가 제일 걱정이야? 앞으로 뭐 하고 싶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새로운 곳에 가보세요. 새로운 경험은 새로운 추억,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됩니다. 5번 함께 웃는 콘텐츠 보기. 웃음의 힘은 정말 대단해요. 함께 웃으면 옥시토신, 사랑 호르몬이 나와서 유대감이 강해져요. 추천 콘텐츠로는 예능 프로그램, 코미디 영화, 옛날 개그 프로그램, 그때 우리도 이거 보고 웃었지? 하는 추억 나누기도 최고. 6번째, 내 공간 지키기. 24시간 붙어 있으면 서로 질려요. 각자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해요. 내 취미방 없으면 나만의 시간이라도. 각자의 친구들. 서로 다른 관심사 인정하기. 나는 나대로, 당신은 당신대로가 건강한 부부관계의 비결이에요. 7번째, 선택적 무시의 기술. 모든 걸 다 바꾸려 하면 나만 힘들어요. 중요한 것 그렇지 않은 것 구분하기. 양말 아무데나 벗어놓기는 그냥 넘어가기. 약속 지키지 않기는 이야기하기.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은 마음의 여유가 부부관계를 편안하게 해요. 8번째, 감사 표현하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감사 표현해봐요. 매일 출근해줘서 고마워. 건강하게 있어줘서 고마워. 우리 가정을 지켜줘서 고마워. 감사 표현의 이중 효과라고 하죠? 상대방 기분 좋게 만들기. 내 마음도 긍정적으로 바꾸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불만이 줄어들어요. 9번째, 건강한 루틴 만들기. 함께하는 건강한 습관 어때요? 아침 산책, 저녁 스트레칭, 주말 등산.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진다죠? 함께하는 활동은 대화거리 증가, 유대감 강화에 도움이 된대요. 10번째, 전문가 도움받기. 혼자 해결 안 되면 전문가 도움을 받아보아요. 부부 상담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관계를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자세. 요즘에는 온라인 상담도 많아서 더 접근하기 쉬워요. 자, 이제 실천 타임. 댓글에 나는 3번부터 시작. 오늘 7번째 해볼게. 이런 거 적어주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이 10가지 방법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시니어분들이 행복한 부부관계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실제로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감동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나와 똑같네. 하실 거예요. 사례 첫 번째로 김영애 씨 67세 서해로 인생이 바뀌다. 문제 상황. 결혼 40년 차. 남편 은퇴 후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되었죠. 밥 줘, 차 줘, 이런 말만 하고 TV만 보니까 정말 꼴 보기 싫었대요. 영애 씨의 변화가 필요했죠. 자신만의 취미로 서예 배우기, 주 3회 문화센터 가기, 집에 있는 시간 줄이기, 남편이 설거지 도와줄 때마다 고맙다 표현하기. 놀라운 결과였어요. 남편이 어디 가느냐고 관심 보이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남편이 나도 뭔가 배워볼까? 지금은 둘 다 각자 취미가 있고 서로 응원하는 사이가 되었죠. 영희 씨가 말했어요. 내가 행복하니까 남편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박순자 씨 62세 남편의 숨겨진 면 발견하다. 문제 상황입니다. 남편이 매일 똑같은 패턴. 아침 신문, 점심 후 낮잠, 저녁 TV. 정말 재미없는 사람으로 보였대요. 어느 날 남편이 동네 바둑 두러 가는 걸 따라가 봤어요. 그런데 그곳에서의 남편이 완전히 달랐어요. 유머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대화하고, 내가 남편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봤구나. 남편의 다른 면들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몰랐던 장점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사례 세 번째입니다. 이미자 씨 59세 대화법의 기적. 문제 상황입니다. 남편과 대화가 안 됨. 뭔가 이야기하면 응, 아니, 모르겠다. 이런 대답만. 미자 씨의 변화가 필요했어요. 오늘 뭐 했어? 를 오늘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뭐야? 로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기. 아, 그랬구나. 호응해 주기. 그럼 기분이 어땠어? 관심 가지기. 놀라운 결과였죠. 6개월 후 남편이 먼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사례 네 번째, 최정숙 씨 64세 작은 변화의 힘. 문제 상황입니다. 40년간 혼자 집안일을 다 했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들었어요. 정숙 씨의 전략이 필요했죠.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지 않기. 구체적으로 요청하기. 여보, 쓰레기 좀 내다 버려 줄래? 즉시 감사 표현하기. 고마워. 덕분에 많이 도움됐어. 단계별 성과가 이루어졌죠. 1개월 후 남편이 스스로 쓰레기를 버렸어요. 2개월 후 내가 뭐 도와줄까? 먼저 묻기 시작했죠. 현재 설거지와 빨래 널기는 남편 담당이 되었답니다. 사례 다섯 번째. 윤말순 씨 61세 사랑 언어의 발견. 이번엔 어떤 문제일까요? 남편이 너무 무뚝뚝하고 로맨틱하지 않아요. 다른 남편들은 꽃도 사주고 편지도 써주는데 말순 씨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죠. 어느 날 남편의 사랑 표현 방식을 다시 생각해 보니 매일 아침 차로 태워다 주기, 아플 때 병원 데려가기, 밤에 이불 덮어주기, 무거운 것 들어주기. 아, 우리 남편만의 사랑 언어가 있구나. 그래서 변화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작은 배려들에 감사 표현하기, 더 많은 배려를 받게 되었죠. 말순 씨에게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매일 사랑한다고 하고 있었어요. 사례 여섯 번째, 조연숙 씨 65세 취미를 통한 재발견. 남편이 은퇴 후 우울해하고 자꾸 투덜거려서 같이 있기 힘들었어요. 변화가 필요했죠.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봤어요. 부담 없는 동네 산책부터 시작했죠. 점차 키워 함께 사진 촬영, 여행도 다녔어요. 놀라운 결과였죠. 남편이 적극적으로 변했고 새로운 부부의 모습 발견이었답니다. 주변에서 둘이 연애하나? 소리까지 들었다죠. 사례 일곱 번째, 한복순 씨 63세 건강 위기가 기회로. 남편이 당뇨 진단받고 더욱 예민해졌어요. 서로 스트레스만 증가했고, 그래서 복순 씨가 변해보기로 했죠. 함께 건강 관리하기, 같이 운동하고, 같이 건강식 먹기, 서로를 격려하는 동반자로 변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남편 건강이 눈에 띄게 회복되었고, 부부 관계도 더욱 끈끈해졌답니다. 고생도 함께 하니까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런 사례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남편이 바뀐 게 아니라 아내가 보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관점이 바뀌니까 남편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핵심 메시지. 변화는 항상 나부터 시작되어야 해요.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다리면 평생 기다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가 먼저 변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댓글에 여러분의 변화 다짐을 써주세요. 오늘부터 남편 칭찬하기 나도 취미 만들어 볼게. 이런 거요.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부부들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황금 법칙 1.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남편도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니까 이럴 수도 있지 않은 여유로운 마음.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랑이에요. 구체적 실천법 알아볼까요?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하고 싶을 때 일단 3초 멈추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속으로 말하기. 내 단점도 되돌아보기. 황금 법칙이. 이각자의 독립성 존중하기. 부부라고 해서 모든 걸 함께할 필요 없어요. 각자의 친구, 각자의 취미, 각자의 관심사. 당신은 당신이라고, 나는 내일 할게, 이런 마음. 어떻게 실천하는 게 좋을까요? 주 1회는 각자만의 시간 갖기. 상대방이 혼자 뭔가 할 때 간섭하지 않기. 서로의 취미를 응원해주기. 황금 법칙 3. 소소한 행복 함께 나누기. 거창한 행복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기쁨들 함께 해봐요. 오늘 날씨 정말 좋다. 이 드라마 재밌네. 손자가 키가 많이 컸네. 이런 소소한 대화가 부부를 연결해줘요. 이제 매일 실천해 볼까요? 하루에 한 번은 긍정적인 말 나누기. 작은 발견이라도 공유하기. 같이 웃을 수 있는 순간 만들기. 황금 법칙 4. 좋았던 추억 자주 떠올리기. 우리 처음 만났을 때는, 아이들 어렸을 때는, 과거의 사랑이 현재의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추억 되살리기 프로젝트 해볼까요? 옛날 사진 함께 보기. 데이트했던 장소 다시 가보기. 그때 즐겨 듣던 노래 함께 듣기. 황금 법칙 5. 미래의 꿈 함께 꾸기. 나중에 여행 가자. 손자 손녀들과 뭘 해주자. 건강하게 오래 살자. 함께하는 꿈이 있으면 현재도 행복해져요. 꿈 계획하기. 3년, 5년 후 목표 함께 세워보기. 작은 계획부터 실행하기.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하기. 황금 법칙 6. 건강한 갈등 해결법. 갈등이 없는 부부는 없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황금 법칙 7. 감사의 생활화입니다. 당연한 것은 없어요. 모든 게 고마운 일. 매일 감사 실천법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함께해서 고마워. 작은 일에도 고마워 표현하기. 잠들기 전 오늘 있었던 고마운 일 하나씩 나누기. 기억하세요. 남편이 꼴 보기 싫어지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계속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만 정해보세요. 첫 번째 약속, 오늘 남편에게 감사 표현하기.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오늘도 건강하게 집에 와줘서 고마워. 쓰레기 버려줘서 고마워.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뭐든 좋으니까 하나만 찾아보세요. 두 번째 약속, 이번 주에 함께할 활동 계획하기. 간단한 것도 좋아요. 커피 한 잔 마시기. 함께 산책하기. 같이 마트 가기. 중요한 건 함께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 나만의 행복 찾기. 남편에게 의존하지 말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시작해 보자고요. 취미 활동 시작하기. 운동하기. 독서하기. 친구들 만나기.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어머, 나만 이런 줄 알았는데 다 똑같구나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대성공이에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부부들이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고민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유용한 정보 받아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다짐 나눠주세요. 댓글 이벤트. 남편 때문에 빵 터진 순간 또는 오늘부터 실천할 다짐 댓글로 써주세요. 재미있는 댓글은 하트, 공감 가득한 댓글로 우리 소통해요. 남편이 꼴 보기 싫어지는 순간이 와도 이제는 당황하지 마세요. 아, 이것도 자연스러운 거구나.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유연하게 대처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걸 잊지 마세요. 내가 행복해야 남편도 가족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웃음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우리 모두 행복한 노후, 웃음 넘치는 부부관계 만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